네, 이번에는 이슈를 잡고 마인드맵으로 쫙 펼쳐서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황성수 주머니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 오늘 가져오신 이슈 보니까 이게 진짜 뜨기는 뜰 건가? 이런 기대감이 그렇죠. 커져요. 예. 오늘 이슈 어떤 건가요? 예, 올 한 해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소외되었던 그 업종인데요. 바로 이제 제약 바이오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아, 제약바이오 진짜 간다고 보세요, 이제? 예, 저도 올 한 해 계속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서 예. 제약 바이오는 좀 제껴놓고 그동안 많이 봤었는데요. 예. 근데 이번 12월 들어서 특히 이제 이번 주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로 예. 외국인 간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또 주가가 또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약 바이오 그동안 못 간 원인들이 있는데 이 원인들이 좀 해소되면서 앞으로 특히 내년 2022년에는 예.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내년은 그래도 바이오가 확실하게 한번 가지 않을까 이런 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 수익 낼 수 있는지 펼치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저희가 제약바이오 한 3-4번 정도 다뤘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있다는 거를 저도 예. 이제 습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차근차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진의 원인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제약 바이오 업종이 왜 이렇게 못 갔는지 부진의 원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연초 대비 제약 바이오 업종은 30% 그 조정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증시에 상장되는 여러 업종 섹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좀 부진한 업종이 제약 바이오고 특히 지난해에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49%의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갔는데요. 예. 근데 올해 들어서는 완전 그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대면 활동이 많이 좀 제한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임상 대상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뭔가 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약도 먹이고 반응도 보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좀 대면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좀 신약 개발에 이런 좀 진척이 상당히 많이 좀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회 모멘텀도 거의 없었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임상 시험에 지연이나 중단이 많았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죠. 지난해 중단된 임상 시험 수가 2,000건인데 지난 2019년에 한 550개가 중단됐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2,000개고요. 자, 올해는 지난해 한 절반 정도, 한 1,000개 정도가 또 이제 중단됐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임상이 많이 좀 중단되다 보니까 예. 임상이 진척이 있고 해야지 아무래도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은 실적보다는 이런 좀 임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나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예. 근데 이런 좀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족했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약 개발 업체의 신뢰도 하락. 요거 신뢰도 측면에서는 얘기하려면은 생각나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 만큼 예, 그만큼 맞습니다. 또 시장에 좀 실망을 안겨줬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런 신약이 뭔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상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되는데 좀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막상 보니까 실패하고 이런 건수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안에서도 조작이나 여러 가지 예. 이슈들도 막 있고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임상 결과 발표 나온다 하면은 매수세가 좀 몰려들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번에도 실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 때문에 관망세가 좀 더 짙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는 뭐예요? 부진의 원인? 그 읽고만 가죠. 네, 그 다음 포인트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더 부진의 원인인데요.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는 거의 글로벌 빅파마들,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머크. 빅파마들의 그 기업들이 거의 주도를 해나갔고 지금 국내에 백신 치료제를 연구 개발한 업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후속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빅파마들이 시장을 선점했고 틈새 시장을 좀 들어가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이 2020년에는 상당히 크게 올랐었는데요. 올해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신약의 상업적인 성과가 기대에 미흡했는데 아무래도 마케팅을 코로나19 양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뭐 이런 병원이나 이런데 의료기관에 대한 좀 영업 활동이 많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성과도 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등 가능성 고조. 어쨌든 뭐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기대감이 커지니까 가져오신 것처럼 왜 반등할 것 같이 보이세요? 그래서 뭐 부진의 원인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은 반등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겠죠. 그래서 반등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포인트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의 그 지수는 네, 지난 2014년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종은 2015년에 그 한미 약품이 대규모 라이센스 한 이후에 상당히 크게 네, 올랐었는데요. 근데 2014년은 이런 좀 기대감이 없었을 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7년이 지났는데 이때 뭐 기대감이 거의 뭐 좀 소멸된 단계까지 좀 빠졌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은 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바로 이제 코로나19가 최초로 네, 확산되던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증시가 특히 코스피는 1,400포인트까지 빠졌었는데요. 근데 이때 수준의 PER, 그러니까 거의 뭐 역사적인 저점 구간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더 빠지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더 빠질 수가 없는 하방 좀 경직성이 있는 네, 그런 밸류 매력까지 있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좀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네, 밸류 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위에서 부진의 원인 중에 네, 코로나19 때문에 임상 시험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예. 자, 근데 이제 뭐 임상 시험은 다시 좀 본격화될 가능성은 높아졌고요. 특히 오미크론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전염성은 강한데 치명률은 낮다. 뭐 이런 좀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네, 임상 시험, 특히 임상 3상은 대규모의 그 이제 실험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 특히 3상 후기 임상 쪽에 이제 시험이 본격화될 걸로 보이지고 그러다면 아무래도 FDA 승인 건수도 늘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신약 모멘텀도 상당히 많이 좀 강화되는 구간으로 좀 진입할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세 번째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뭐 그동안 네, 임상 시험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네, 그 자금들이 많이 좀 축적되었고요. 그리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제 이런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뭔가 좀 신약 개발의 중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많은 좀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R&D 투자도 본격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뭐 그다음 포인트는 제가 큰 글씨로 좀 강조를 했는데 다수의 R&D 모멘텀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네, 앞에서 제가 이제 임상 시험이 본격화될 거라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후기 임상 비중이 지난 2018년 대비 이제 2배 이상 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건수를 보니까 지난 2018년에 260개인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540개 정도로 크게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예. 자, 그리고 네, 지금 보니까 임상 3상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한 10개 정도가 앞으로 이제 신약을 이제 뭐 이제 허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의 R&D 모멘텀은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예. 자, 그동안 네, 신약 개발 업체들이 임상 시험에서 실패하면서 신뢰도가 하락되었는데 오늘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다음 포인트 두 개도 어느 정도 좀 네, 제약 바이오 업종에게는 좀 우호적인 그런 그 포인트인데요. 네, 뭐냐면 이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가 이제 12월부터 시행되는데 특히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이나 IT 업종은 그동안 전환사채가 상당히 많이 발행되었고 네. 근데 이 점이 또 이제 주가에는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2월부터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좀 감소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빌려주고 돈을 일단 빌려주고 그렇죠. 그걸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렸다가 주식 올라서 확 바꾸면 갑자기 주가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었다. 규제가 시행되면서. 예, 뭐 대신에 또 이제 뭐 일부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들이. 우세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자금력이 있는 대형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좀 우세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진짜 위아래로 변동성 큰 바이오, 제약 바이오한테는 조금 호재일 수 있겠네요. 예, 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뭐 전환사채 때문에 빠지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런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 예. 자, 그리고 네, 지금 보니까 뭐 연말까지 코스닥 관련된 신규 지수도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제약 바이오 대형주 쪽이 상당히 좀 유리한 네, 이런 이벤트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신규 지수가 도입되면은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 자금 유입도 좀 기대되니까 수급적으로도 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야를 좀 노려봐야 될까요?
그래서 몇 가지 분야를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먼저 위탁 생산 CMO입니다. CMO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코로나19에 가장 수혜를 받던 분야가 바로 위탁 생산 CMO인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런 신흥국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렇죠. 변이가 나왔고요. 그 델타 변이도 인도에서 나오고 이런 신흥국 쪽은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낮다 보니까 이런 변이가 나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백신 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그 백신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부스터 샷이나 또 이제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만큼 또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위탁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CM 업체들 여전히 긍정적이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수산에 좋고요. 그리고 mRNA는 지금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바로 mRNA 방식인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외에도 다양한 이 감염 질환 쪽에 백신 치료제로 개발이 점차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아무래도 생산 이력을 많이 좀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경험 있는 업체들한테 많이 맡기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항암제 병용요법은 뭐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업종 내에서 좀 보면 신약 개발을 가장 많이 하는 분야는 바로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네, 그 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좀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면역 항암제하고 이 병용으로 이런 그 반응률이나 생존 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임상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아, 항암제랑 같이 쓰는 그런 약품들. 그렇죠. 면역 항암제하고 표적 항암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병용도 많이 하고 효과를 좀 더 높이고 반응 생존 기간 늘리기 위해서 병용을 많이 하는데 2020년 이후에 이런 병용요법에 그 FDA 정식 허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가 제가 이제 종목들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병용 관련된 이런 지금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들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걔네도 모멘텀이 좀 살아 있는 그런.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세포치료제. 네, 세포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T세포 치료제하고 NK세포 치료제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효능성이나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포치료제 쪽에 이제 임상도 최근에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임상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아무래도 학회 일정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학회가 왜 중요하면은 아무래도 임상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기업 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또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또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으로는 이제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네, 지난 2014년부터 통계를 보니까 보통 이제 이 컨퍼런스 개최 10영업일 전부터 보통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10일 전부터? 예, 한 10거래일. 네, 한 10거래일 전부터. 한 2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10거래일 전부터 움직이는데 그 전에 보면은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미리 좀 어느 정도 좀 선침해하는 전략도 좀 유효하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에 주가가 많이 좀 반응을 못 하더라고요. 자, 보니까 이미 제약 바이오업종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학회를 계기로 좀 매물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학회는 오히려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JP모건 이거 언제 한다고요? 1월 10일경에 하고요. 1월 10일경에. 이따가 제가 종목 중에 요 참석 기업들을 제가 좀 강조를 해놨습니다. 네, 요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련주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일단은 좀 드려볼게요. 저희도 다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너무 사실은 이미 나온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미 나온 호재는 또 그만큼의 약발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미 들어갈 사람은 기대에 많이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그래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모멘텀으로라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이미 밸류가 역사적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오히려 호재에 민감하게 되고 이런 이벤트 플레이가 상당히 좀 통할 만한 구간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지금 보면 관련된 그 참석 기업들을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기 끝나고 보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워낙 좀 밸류가 좀 저평가된 구간이고 그래서 학회 이후에도 차익 매물 조금 나오더라도 오히려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회 이벤트를 계기로 좀 더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딜이 나온다면은 예. 상당히 지금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도 좋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또 계약했다 이런 얘기 예. 나오면 더 그쵸. 뭔가 펌프를 예.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의견은 어떠세요? 그 실제로 뭐 기술 수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하나가 대박 터져가지고 그게 뉴스가 많이 나는 거지. 실제로 전체 분포도에서 비교를 해보면 신약 개발을 하는 거랑 기술 수출을 하는 거랑 극히 일부의 기업들이 대박을 내는 거에 있어서 여전히 그런 면에서는 너무 기대감이 큰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보세요? 네, 일단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은 그 실적으로 우리가 그 주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좀 꿈이나 이런 상상력, 네, 기대감으로 네, 주가가 많이 좀 형성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임상이 점점 진척되면서 신약 개발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 특히 임상 이상에서 넘어갈 때 예. 특히 기술 수출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좀 뭔가 좀 신약 을 이제 개발하고 또 실적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아지는데 이런 뭔가 좀 진척이나 이런 좀 모멘텀이 있을 때 아무래도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신뢰감 회복이라는 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고 모멘텀이 쭉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관련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관련주 오늘은 몇 종목 될까요? 한 30개 되는 것 같은데. 네, 관련주가 제가 얼핏 보니까 한 45개가 좀 넘더라고요. 45개. 네, 상당히 많아서 제가 몇 개를 또 추려봤는데 네. 혹시 뭐 내 종목이 여기 없더라도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요. 예. 네, 그 점 참조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탑픽 종목이어도 이게 황성수 매니저의 개인적인 또 의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네, 제가 노란색 바탕으로 돼 있는 칸이 예. 있습니다. 네, 이런 노란색 바탕은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이고요. 참여. 그리고 이 까만색 테두리는 비대면, 그리고 빨간색 테두리 종목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 뭐 코로나 때문에 예. 작년 같은 경우 거의 비대면으로 했었는데요. 아,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가장 큰 글씨고 빨간 글씨고 테두리도 까만색인 게 좋은 거예요? 네, 그 뭐 테두리가 까맣더라도 좋은 종목이 있고요. 아, 이거 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대면은 어떤 색이라고요? 대면은 네, 빨간색 테두리입니다. 아, 그러면 시뻘기가 좋은 거네요. 네, 근데 뭐 대면이라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 이번에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면은 하지만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좀 파이프라인에 적으면. 대한 기대감이나 원래 특히 이제 뭐 중장기로 볼 때 상대적으로 좀 비대면 하시면 좀 더 좋아 보이는 종목도 예. 있고요. 뭐 그런 종목도 있으니까 일단 뭐 종목에 대한 선호도는 빨간색 글씨의 크기로 네, 보시면 되겠고 예.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아직 한 2주 이상 남았기 때문에 뭐 관련된 이런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하신 분들은 이런 그 바탕색이 좀 노란색인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란색으로 색칠이 된 거, 하이라이트 된 거는 이제 JP모건 예, 요거 맞습니다. 이슈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 자, 밑에도 한번 그냥 CMO부터 가죠. CMO부터 가죠. 네, 예. 뭐 CMO에 제가 네, 빨간색의 큰 글씨로 좀 키운 종목은 이번에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예. 있는데요. 바로 네, SK 네,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에 CMO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자체로 이제 코로나19 백신 임상도 지금 3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 초에 임상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 백신이 네, 이제 출시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네, 비교 임상을 진행하는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효력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출시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을 많이 좀 점유해 나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뭐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 아무래도 이제 백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다른 뭐 글로벌 빅파마가 좀 점유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시장을 좀 더 이제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밑에서도 좀 하이라이트가 예,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기업들 기준으로 보죠. 자, 그리고 네, 그다음 네,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은 바로 레고캠 바이오인데요. 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레고캠 바이오는 뭐 저 개인적으로 그동안 계속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인데 예. 특히 뭐 ADC 플랫폼, 항체 약물 복합제 관련된 플랫폼 업체입니다. 네, 플랫폼 업체들은 좀 장점이 뭐냐면은 기술 수출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네, 레고캠 바이오는 이 콘주올이라는 그 ADC 관련된 이런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의 가장 큰 약점은 예. 그 ADC의 임상 결과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중국에 그 기술 수출한 그 중국의 복성 제약이 지금 보니까 이 유방암 항암제 쪽에 그 임상 1A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자, 보니까 임상 1A상이 이제 조만간 종료될 거고 임상
1비상하고 그 위암대상 이상이 그 내년에 이제 개시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임상 1, 2 이상 결과가 좀 좋게 나오면은 이 복성제약이 네, 글로벌 학회에서 이 결과를 발표를 많이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 되면 이제 레고캠 바이오는 중국 외의 지역에서 판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글로벌 내 제약사들이 이런 그 레고캠 바이오 쪽에 그 라이센스 아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대감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외국인 연기금 등 기관이 네, 동반수 매수한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종목을 4개 준비했는데요. 예. 종목 많아가지고 일단 세 번째 매드팩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예, 뭐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바이오마커 기반의 혁신 신약 개발 업체인데요. 이 회사는 그 TGF 베타 저해제인 백토서팁이라는 그 파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이 TGF 베타는 그 항암제 그 내성을 좀 생기게 하는 그런 물질인데, 네 바로 이제 그 백토서팁은 이 내성을 좀 저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항암제 내성 안 생기게 하는 예, 그래서 제품 항암 하는 효과를 좀 거잖아요. 높여주는 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뭐 병용 임상에 산에 좀 많이 좀 투여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뭐 임상 관련된 이런 결과들을 많이 좀 내놓을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좀 뭐 내년에 이런 임상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예. 뭐 외국 기관이 또 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오이민텍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오이민텍은 제가 빨간색 테두리로 좀 강조를 했는데요. 이 종목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대면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오임뮤텍 같은 경우에는 T세포 기반의 면역 항암 치료제를 이제 연구 개발 업체고요. T세포 증폭제를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글로벌 빅파마와 5개 병용 임상을 지금 공동 개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T세포 증폭제 상용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인 라이센스 아웃도 이제 체결할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대면 미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좀 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탑픽 종목은 여기서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샵 2034로 가실까요? 네, 여기서 지금 네오이민텍, 매드팩토, 레고캠바이오, SK바사. 네, 뭐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시죠. 네, 제가 또 꼽은 탑픽은 뭐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네오이민텍을 일단 선정했습니다. 네오이민텍.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외국인도 꾸준하게 순 매수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니까 한 12,500원 정도의 매물 수하고 한 14,000원대까지는 좀 도달이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예. 그래서 뭐 요 종목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뭐 좋은 성과 한번 내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종목도 많고 내용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요 마인드맵 PDF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샵 2034로 주머니 마인드맵 이렇게 7글자를 찍어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나요? 네, 오늘 뭐 진행한 이 제약 바이오 마인드맵을 예. 제가 이제 원본을 그대로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이 뭐 이 시장을 준비할 때 필요한 많은 좀 자료들을 또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시황 관련된 이런 좀 점검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상당히 좀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까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기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항상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황성수 매니저님도 샵 2034 찍어서 가시면은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황성수의 주머니 마인드맵 오늘 내용 제약바이오 잘 다뤄주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